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만남,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이제 25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라 도시 생활을 잠시 떠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새벽 버스 터미널에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마지막 좌석에 앉았죠. 긴 여정이었기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싶었고 무엇보다 나만의 생각에 잠기고 싶었어요. 터미널은 한산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창가 옆자리에 누군가 앉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죠. 혹시나 그 자리가 비어 있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버스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고 그의 이름은 민혁이었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묘하게 공간을 채우는 존재감이 있었죠. 손에 든 가방을 조심스레 올리고는 창가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가리켰죠. 그 순간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저는 웃으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 앉아도 제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세를 잡았어요. 민혁이에요. 그가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요. 하며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안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도 같은 곳 출신이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우리는 버스가 출발하면서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민혁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함도 없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죠. 그 밤 버스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민혁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 미소를 짓기 전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말이죠.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민혁이 물었어요. 왜 안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 안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시가 답답했거든요. 세상을 좀 더 보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설명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원하는 걸 찾았어? 라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대화는 우리 사이에 알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민혁과 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감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평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럼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버스 안, 어둠 속에 피어난 낯선 이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민혁과 나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안동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저와 달리 그는 고향에서 가족 농장을 도우며 살아왔죠. 그의 어깨에 걸친 낡은 가방과 단정한 청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겨울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조용히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은 씨, 도시 생활은 어땠어요? 나도 한때는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도 아쉬움도 아닌 묘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레었죠.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드물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게 진짜 힘든 거죠. 라고 답했죠.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진지함, 그리고 말끝마다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동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고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농장 일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도시에서의 꿈도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나도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공감했죠. 버스 안은 조용해졌고 우리 외에는 거의 모두가 잠든 듯 했습니다. 민혁이 부드럽게 웃으며 지은 씨, 이렇게 조용한 밤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살짝 웃으며 나도요. 오늘 밤은 어쩐지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살짝 마주쳤고 그 따스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과의 이 특별한 순간, 그리고 그가 내게 전한 따뜻함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혁의 눈빛이 내 마음을 읽는 듯했고 나는 그와 함께한 이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어지는 우리 사이의 비밀과 감정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자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렸어요. 민혁과 나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어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 농사일을 돕던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추억, 그리고 가끔은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속에는 묵묵히 견뎌온 삶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 늘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까지.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 씨, 내가 느꼈던 그 외로움, 나도 이해해요. 나 역시 늘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죠. 그때 버스가 좁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마음의 불안한 감정을 닮아 있었어요. 민혁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모든 긴장을 녹여주었죠. 지은 씨, 이렇게 손잡는 게 괜찮을까요? 민혁이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이 작은 접촉이 우리 사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버스 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민혁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과 따뜻함이 빛났고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죠. 그 순간 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선 그 밤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펼쳐질 거예요. 버스 안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어요. 민혁은 창밖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내게 물었어요. 지은 씨,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나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는 내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안동에서의 일상은 편안했지만 너무 익숙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나도 한때는 도시에서 꿈을 꾸었지만 결국 가족과 뿌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 대신 담담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버스는 산길을 따라 흔들리며 달렸고
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혁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땀 흘려 일하던 농장 이야기, 그리고 그가 도시 생활을 꿈꾸던 순간들까지. 그런 그의 삶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었죠. 그때 민혁이 갑자기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의 손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했고 나는 용기 내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지은 씨,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돼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도요. 하지만 이 느낌, 이상하게 편안해요. 라고 답했죠. 그 순간 버스 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깊어질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이 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고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전화가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가 마주할 예상치 못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버스 안에 조용했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면서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버스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민혁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죠. 지은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가족 쪽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안동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죠. 민혁은 다시 내 손을 잡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말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 생긴 걸까? 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버스 안의 조명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박였고 창밖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민혁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이 만남은 잠깐의 인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마저 소중하게 기억할게요. 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묘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의 가족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우리 사이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리며 마음속 깊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민혁이 갑자기 받은 전화는 단순한 가족의 긴급 상황 이상임을 직감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가 숨기려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혁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심각해서 나도 급히 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밤 안동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위로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밤 너와 만난 건 정말 특별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버스는 계속해서 어두운 산길을 굽이굽이 돌았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마음을 녹였죠. 민혁 씨,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며 흔들렸어요. 주변 승객들이 놀라 숨을 죽였고 나는 민혁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무언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민혁의 눈빛은 단호해졌고 나는 곧 다가올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급작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맞서게 될지 전해드릴게요. 버스가 갑자기 흔들리며 급정거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승객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나는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번개가 번쩍였어요. 무슨 일이죠? 내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도로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 근처 산길은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버스 기사님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빗속에 반짝이는 나무들과 어둠이 섞여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민혁이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에 닿자 잠시 불안이 가시고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버스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승객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했고 나와 민혁만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나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이 낯선 이와 함께 맞이한 위기, 그리고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묘하게 다가왔어요. 내 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은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었죠. 민혁이 내 귀에 속삭였어요. 지은 씨, 이 순간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견뎌낸 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처럼 이 밤은 우리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여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기 뒤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더 큰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혁과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도로는 미끄러워 보였죠. 그 순간 민혁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긴박한 목소리로 내 귀에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지은 씨,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민혁이 낮게 말했어요.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아버지 병원에서 상황이 좋지 않대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힘내요. 민혁 씨,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죠. 버스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혁과 나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려 했지만 앞으로 닥칠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죠. 그때 민혁이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며 지은 씨, 우리 이 여정이 끝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무슨 의미일까?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버스는 빗속을 달리며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졌고
나는 민혁과 함께 맞이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앞에 펼쳐질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 삶을 뒤흔들 사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버스가 조용히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며 민혁과 나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걱정과 결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때 민혁이 갑자기 내게 속삭였어요. 지은 씨, 사실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가족 문제는 단순한 병 이상이에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죠.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담담함 뒤에 감춰진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버스 안의 조명은 희미하게 깜박이고 주변 승객들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어요. 민혁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나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비밀이 우리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걱정이 밀려왔죠. 버스가 종착역에 도착할 무렵 내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민혁과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과 우리가 마주할 운명의 갈림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버스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어요. 민혁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아버지 병실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죠. 정류장 주변은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혁은 내 손을 한 번 더 잡고는 지은 씨, 오늘 밤 당신과 나눈 모든 순간이 내게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따뜻해졌고 동시에 긴장감이 더해졌죠. 우리는 터미널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멀리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혁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민혁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속삭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화면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글자가 떠 있었죠.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는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도 놀람과 긴장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의 의미와 우리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전해드릴게요.